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426페이지 제2절 기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챗 구독 추천 업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미수범의 구성요건에는 기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수범과 달리 가변적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가를 확정하고 있어서 행위자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과는 달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 요소를 객관적 범죄 구성요건 요소보다 먼저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숲속에서 총을 쏘았지만 어느 표정물도 맞추지 못할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살인 미수일 수도 있고 밀려불리한 행위일 수도 있고 사격 연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답안지 쓰실 때 미수 관련해서는 주관적 요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로마자 1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1번의 고의, 범행 결의. 미수범의 경우 범행 결의 내용은 기수범의 구성요건 요소와 동일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범행 결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및 인식 및 의혹을 의미한다. 기수범의 경우 고의를 조각시키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탈락시킨다. 또 동일 종류에 대한 객체 착오 등의 경우와 같이 기수범에서 고의가 탈락되지 않은 착오가 있으면 미수범의 경우에도 고의가 탈락시키지 않는다. 미수범의 범행 결의는 수행하게 될 범죄와 관련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의 대략에 대해서 427페이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모든 세부사항,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구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밀필적 고의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이는 조건적 행위의사와 구별되어야 한다. 범행 결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무조건적 행위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의 단순한 편향만 가지고 범행 장소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만으로 범행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실행행위 도중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포기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경우, 즉 중지의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결의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보석가게를 절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보석가게 유리창을 깨다가 경보장치가 울리면 즉시 자기 실행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범행 결의가 인정된다. 오늘따라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네요. 이번에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 고의 외에 목적범의 목적, 절도죄의 불법 행위 의사 같은 특별한 주관적 불법 요소도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두 번째 이번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실행의 착수. 미수에서 제일 중요한 실행의 착수입니다. 1번 실행의 착수의 의의.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실행의 착수이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의 성립요건 중 미수의 최소 전제 요건이 바로 실행의 착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미종료 미수에도 실행의 착수가 최소한의 전제 요건이고,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 행위는 종료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종료 미수에도 실행의 착수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착수 시기는 다른 개념이다. 실행의 착수란 미수 인정의 최소 전제 조건이자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행의 착수 시기란 행위자가 언제 실행에 착수하였는가를 정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예비와의 구별 기준이 된다. 이번에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1번의 학설의 태도, 종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의 개개의 범죄 구성 요건에 428페이지 기술되어 있는 실행행위로 나아갈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객관설. 동그라미 2번에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행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날 때에 혹은 범위의 비약적 표정이 있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주관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실행의 착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절충설. 주관적 객관설 혹은 개별적 객관설이 주장되어 왔다. 양가르변의 판례의 태도, 실행 착수 시기에 관한 대부분의 태도는 개별 범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무엇을 구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절도 제어에 관련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 법익의 침해와 직접 밀접하게 있는 경우에 실행에 착수가 된다는 이른바 밀접행위설이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표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물색하는 경우에도 내용상 실행에 대한 물색이 있다면 보호법익의 침해가 근접했다는 점에 물색행위설도 밀접행위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포함되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것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는 실질적 객관설의 태도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결론. 우리나라의 통솔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에 비춰볼 때 고소물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시사항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기라고 하여 이를 결중설이라고 부른다. 객관설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주관설에 의하면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설의 태도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에 대한 개념 정의에 불과하다. 이 점은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도빌용법의 법적 429페이지 정의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빌용법의 해석으로나 우병법의 해석으로나 고소물권 실현의 직접적 개시 행위가 언제 인정됐는지에 대해 물음을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한 절충설적 입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개시라는 객관적인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행위를 판단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여기서 평가의 기초로 삼을 사항은 행위자가 그 구성요건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의도하는가 하는 행위자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계획, 행위자의 표상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문제되는 행위자의 행위와 장래 구성요건 행위 사이에 행위자가 생각한 다른 중간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반대로 행위자가 행한 어떤 행위와 구성요건 실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중간 행위가 존재하는 한 그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중간 행위 개입시설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판례 사안 중간 행위의 개입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용상 판례가 절도죄의 경우 확립하고 있는 밀접행위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갑은 자신의 방에서 을과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을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 옷방 마루 및 못 그늘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 순간 병의 행동을 저지하고 을은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도망하였다.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인 점 동그라미 2번에 소매치기 갑은 을의 양복상의 주머니에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곁을 더듬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3번에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건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4번에 갑은 간음을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을 혼자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다. 이에 을은 위협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였지만 갑은 오히려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을 침입하려고 하였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동그라미 5번에 갑은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 발각 당시 갑은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도 소지하고 있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부인. 구체적으로 어떤 걸 훔치겠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본 거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부인했습니다.
좀 심정적으로는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6번에 갑은 자기의 사촌 여동생 을을 강간할 목적으로 을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던 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430페이지 을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을은 잠에서 깨면서 야 하고 크게 소리질러 도망갔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거인. 또 7번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 범죄 수입 등의 의미가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3번에 개별 범죄 형태의 경우 실행의 착수. 가능한 행위들의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의 실질적 척도를 찾는 문제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 각 직상의 개별 구성 요건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총칙상의 범죄 유형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위반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각 해당 분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네, 여기까지 한 번 올려두고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